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소잉 생활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재봉 시 필요한 기본 부자재 중 하나인 원단용 펜의 종류와 쓰임새, 장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단용 펜을 다 꺼내봤어요. 그래도 종류별로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한 가지씩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우선 원단용 펜 하면 가장 많이 쓰시는 수성펜이에요. 수성은 말 그대로 물에 닿으면 지워지는 그런 펜이에요.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쓰시는데 워터 이레이징, 워터 이레이저블, 그리고 물 숫자가 써 있고 이런 펜을 수성펜이라고 해요. 색깔은 뭐 하늘색, 보라색, 갈색, 분홍색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통은 흐린색 하나, 진한색 하나 가지고 계실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보통 안감이 흰색이거나 하면 하늘색도 잘 보이는데 안감이 뭐 무늬가 좀 진하거나 한 거는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진한색 수성펜도 필요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두 가지씩 가지고 계시는데요. 펜으로 우리가 재단을 할 때 이렇게 그리는데 만약에 이 끝에 촉이 너무 많이 써서 뭉개졌거나 하면은 그 그림이 재단 선이 두꺼워지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단에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펜촉은 뾰족하게 유지를 해주시고 뭉개지거나 좀 망가졌다 하면 그때그때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수성펜으로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레이저 마커라고 써 있죠. 요거는 수성펜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으면 요걸로 이렇게 지우면 지워져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지우는 지우개예요. 뭐 전체를 다 지울 일은 사실 많지 않지만 조금씩 그렸는데 틀리게 그려졌다 하면 이렇게 지우개 이용해서 지우시면 좋아요. 바로 물을 뿌려서 지우게 되면은 그 물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그런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펜을의 한 종류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에어 이레이징이라고 써 있죠. 요거는 기와펜이라고 해요. 공기 중에 날아가는 펜이에요. 그래서 그려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서 날아가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재단해놓고 그려놓고 너무 오랜 시간 보관해놔야 되는 그런 작품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공기 중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성펜 같은 경우도 물에 날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마철 같은 때 재단 표시를 해놓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습해지면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요런 펜은 보통 아이론 펜이라고 하는데요. 다리미에 다리면 날아가는 그런 종류의 펜이에요. 하얀색이고 우리 그 문구류에서 쓰는 그런 젤리펜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어두운 원단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표시가 나죠. 근데 바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는 건 아니고 하얀색으로 그려놓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하얀색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나중에 다림질을 하면 없어지는 그런 펜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열펜이에요. 열에 지워지는 그런 펜이에요. 근데 그냥 보통 볼펜처럼 생겨서 이렇게 볼펜처럼 그냥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릴 수 있고 나중에 다리미로 지우면 지워져요. 이런 열펜 종류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볼펜처럼 생긴 건데 이런 수성펜처럼 생긴 그런 열펜도 나왔거든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이거는 공기 중이나 물에 지워지는 게 아니라서 그려놓고 오래 보관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리미로 다리지 않는 한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초크 종류들이 있어요. 보통 어두운 원단에 사용할 때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펜슬식으로 되어 있어서 깎아서 쓰시는 그런 종류의 연필형 초크도 있고요. 근데 이런 연필용 초크 같은 경우는 끝이 이렇게
잘 깎는다고 깎아도 조금만 쓰다 보면 바로바로 뭉툭해져서 그릴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자주 깎아서 써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샤프형으로 된 펜슬들도 있어요. 아마 이거는 두께가 달라서 제가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런 색깔의 심이고요. 요거는 핑크 색깔 심이에요. 심 같은 경우도 샤프식을 이용하면은 심만 바꾸면은 다양한 색깔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오래 쓸 수 있어서 유리한 점인 것 같아요. 조금 구입할 때는 가격이 비싸지만 뾰족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섬세한 재단 그릴 수 있고 계속 깎아 쓰지 않아도 되고, 이런 색깔 저런 색깔 여러 가지를 구비해야 되는데 펜은 샤프펜은 한 개만 있으면은 심만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초크 중에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삼각형 초크 있죠? 요거 보통 로얄 체크라고 부르는데, 로얄 초크라고 부르는데, 요런 초크 많이 쓰죠. 여기 보면 하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맞게 부러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단을 하시는 건데, 이것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뭉툭해질 수밖에 없겠죠. 뭉툭해지면 재단할 때 좋지가 않죠. 요럴 때 전용 이런 갈아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날렵하게 그려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런 거를 이게 자꾸 손에도 묻고 또 이렇게 자꾸 갈아 써야 되니까 귀찮을 때 필요한 게 또 요런 거예요. 끝에 이렇게 톱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나오는 초크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리필형이라서 뺐다 끼울 수 있어요. 다른 색깔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가루형 초크의 경우에는 좋은 점이, 보통 초크는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루형은 그리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탈탈 털면 바로 날아가니까 지우기도 아주 편해요. 이렇게 펜형 가루 초크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어디서 사은품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노란색이 들어있던 건데 다 써서 제가 하얀색 리필을 사서 끼운 거예요. 요거는 펜형이라서 요것도 좀 편리하고 어두운 원단을 사용하실 때 편하고, 또는 펜이 잘 안 그려지는 재질의 원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선 그을 때 이 가루형 초크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초자고라고 해서 우리 이런 아이론펜 같은 것처럼 다리미를 사용해서 지우는 그런 초크예요. 이거는 조금 얇아서 사실 조금만 하면은 똑 부러지고 떨어뜨려도 부러지고 하는데요. 많이 쓰는 초크예요. 요것도 잘 그려지기도 하고 아주 저렴해서 대량으로 박스로 사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고, 열에 지워지니까 물을 일일이 뿌려서 지울 필요가 없으니까 많이들 쓰시고, 보통 양재할 때 이런 초크 아마 학원 같은 데서 배우신 분들은 이런 걸로 배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보통 그리고 요런 펜들은 퀼트 같은 거 하실 때 보통은 이런 걸 많이 쓰죠. 왜냐면 퀼트는 아주 작은 조각을 재단해야 되니까 섬세한 재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얇은 펜으로 이렇게 그려서 보통 재단들을 많이 하시고, 양재 같은 거 할 때는 옷은 자국이 많이 남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쓰는 분들도 많고요. 딱히 정해져 있는 그런 이걸 꼭 써야 한다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요. 뭐 저는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경험해 보시기를 사실 권해요. 물론 이런 도구들, 이런 샤프 같은 거 뭐 한 개에 10,000원 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뭐 4,000원, 5,000원 하니까 수입이라서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국산 펜이나 이런 국산 초크 같은 거 쓰셔도 좋은데, 나한테 맞는 도구가 어떤 건지를 우선 알아보는 과정도 초보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우선 저렴한 거 또 많이들 쓰는 거 그런 거 기준으로 여러 개를 사서 한번 써보시고, 아 나는 이거 써봤는데 손에 너무 묻어서 불편하네, 자꾸 부러져서 불편하네, 이런 게 있으면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볼까, 펜슬형 써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도구를 나는 이게 잘 맞는 것 같아 하면 그때부터는 그것만 사서 쓰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한테 맞는 부재료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기왕 시작한 취미생활이니까 조금 더 똑똑하게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부자재에 대해서도 공부해가면서 취미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소잉 생활 하세요.